안녕하십니까, 조소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불교학과를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승열 회장님께 우레와 같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천기를 누설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기치 않게 정말 이 회사 저 회사로 스카웃되는 그러한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얘기를 그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글로.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하나 쓴 게 제목을 모티베이터로 붙였습니다. 역시 책 장사는 제목을 잘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티가 났어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게 이 책이 광고 한 번도 없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7분 동안 이 책을 놓고 그 예화를 듭니다. 사실 마케팅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나게 그 은혜를 많이 입었죠. 이 책이 또 신문에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대문짝 마켓 나오고 또 이 조선일보를 읽고 또 아침마당 톡쇼에 명사초대석이라는 데서 부르게 됩니다. 안 나간다고 했지만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왜냐면 떨려가지고 생방송이라서 안 나간다고 그랬죠. 녹화라면 괜찮으나. 근데 생방송이라고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근데 큐 하니까 안 떨렸어요. 왜냐면 떨을 겨를이 없습니다. 참 신비스럽죠. 그리고 1년 뒤에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송, 똑같은 프로그램에. 왜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의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 한 얘기 골라서 강의로 해달라. 그래서 저는 강의는 소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매일 회사 가면 강의하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강연으로 다시 아침마당에 60분 동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PD가 저를 계속 추적하면서 보다가 드디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게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강연 백도시를 기획하면서 저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획서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 당신이 제1회 1번 타자로 나와서 포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강연 백도시의 1회 1번 타자로 제가 나갑니다. 근데 너무 신비스러운 게 지금 같으면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모델이 누구야? 1번 타자 제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대 포장을 합니다.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졸지에 마케팅의 전설이 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화려할 것만 같은 제 이력에는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픈 기억이죠. 여기 대구 영천에 보면 삼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삼사관학교 15기로 졸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를 몇 명 낳냐면 무려 10명을 낳습니다. 그때는 흉이 아니었어요. 옆집은 12명까지 낳았다고 그래요. 제가 사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콩밭매는 안악내 밑에서 어려서 2명이 죽고 8명이 꾸역꾸역 살아남았습니다. 대학교를 갈 수 없었던 저는 공짜로 갈 수 있는 데로 보내진 게 여기 2년제 삼사관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우수한 성적으로 저는 졸업을 해서 육군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정말 대한민국의 멋진 장군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단군 이래 최초로 장교가 나옵니다. 프레카드가 붙었어요. 장교가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나왔다고.
그러나 저한테는 엄청난 불인이 닥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는데 서대장인 제가 집어서 제대로 멀리 던집니다. 그런데 이후에서 터져버렸어요. 수류탄 폭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만큼 손이 즉각 잘려져 나갑니다. 이건 의수예요. 이에게 빼고 강의하면 전혀 몰라요. 철모 파이버를 뚫고 파편이 큰 것만 24개를 건져냅니다. 살아있어서 정말 기적이지요. 만약에 수류탄 이 정도에서 올려서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몸은 완전히 공중분해될 거예요. 이 정도에서 터졌다 그래도 목이 잘려져 나갔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제낀 상태에 터져서 철모가 1차 맞고 2차 파이버가 맞아서 살아난 거죠. 저는 살았을 때 와,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초만 늦게 올렸으면 공중분해될 이 몸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제가 64입니다. 근데 신비스럽게요, 64 되도록 머리가 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주름살이 없어요. 저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 방씩 맞아보세요. 저는 완벽히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돈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학벌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업 군인이었는데 그마저도 잃었죠. 근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너무너무 괴로워.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끔찍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몸은 온몸이 다 뚫뚫뚫뚫 붕대로 감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연락은 못하죠. 연락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야. 이제는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갑니다. 근데 어차피 한번 만나고 헤어지겠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왔어요. 왜 왔냐? 제가 손 다친 줄을 모르고 온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하면 안 올까 봐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저를 못 찾아요. 건장한 견장찬 육군 소위를 찾았는데 없는 거죠. 저쪽 구석에 뚫뚫뚫뚫뚫 붕대로 감겨 있는 저를 보고는 우두커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못해요. 장교병실은 싸늘해집니다. 그러자 슬슬 나가라고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 둘만 남습니다. 근데 저는 간절히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긴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날 예전처럼 그대로 사랑해 준다면 나는 한 손 가지고 일어날 텐데, 이런 아주 가느다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직도 날 사랑해?라고. 엄청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주저한 질문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몸을 움직입니다. 앞으로 고개를 2번 크게 끄덕끄덕. 저는 그때 이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쁨 충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날 저는 각오를 합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난 너 하나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2손 가진 사람보다 훨씬 잘 되고 훨씬 뛰어나게 해서 정말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요, 내 삶의 의미는 너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김경옥 여사입니다. 엄청난 처갓집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혼 못하게 해요. 너 상위 군인들 봤잖냐? 여기 갈고리 차고 막걸리 처먹고 행패 부리는 거. 저놈이 그놈이다. 결혼해도 어차피 헤어진다. 저 열등의식 못 봐준다. 그러니 사랑은 지금 철물 났을 때 하는 얘기지, 정신 차리거라, 이렇게 말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필이 저한테 꽂혔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아버지가 만약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는다면, 아버지는 만약에 엄마가 손 잃은 사람하고 살기 싫다고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 말이 없던 아버지는 너 내 딸 할래? 저 손 없는 놈 아내가 될래? 둘 중 하나 선택하거라. 잔인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선택 요구를 받고 저를 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물 한 모금만 떠놓고 결혼을 강행하죠. 그리고 저는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먹고 살기로 결심을 하고 영문과에 진학을 합니다. 손이 없는데 입으로 먹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손 없는 놈 싫다는 거죠. 국가용자 우대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대는 관두고 마이너스 안 시키면 다행이에요. 안 뽑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또 전략을 짭니다. 이거를 손 얘기하지 말자. 어차피 또박또박 들어가면 모르고, 어차피 손 위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면 전혀 모르니 굳이 손 얘기를 왜 해서 떨어지냐. 그냥 세상을 속이자 그러고 이제 가요. 근데 애경그룹에 딱 인터뷰가 요청이 왔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손 얘기 안 하고 그냥 면접 잘 진행됩니다. 근데 한 면접관이 저한테 애기가 2명이나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바로 결혼했고 그 해 애를 낳고 그 이듬해 또 낳았어요. 저는 애 낳는 데는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대학교 4학년 이전에 저를 포함해서 와이프까지 4명을 거느려야 하는 가장이 된 거지요. 그 취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연금이라고 그래야 아주 집구리만큼 나왔고 그걸로는 생활하기는 택도 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손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취직하자. 취직 다 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손 없는 거 알았다. 자기들이 어떡할 건데? 나가라고 할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날 저는 잘 속아 넘어간다는데 애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진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한 이유는 손이 다쳐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서 결혼했다라고 하니까 면접 중단. 일어나래요. 일어났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최초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구로역 애경백화점 있는 그 자리예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인천에서 오는 쭉 지금 청량리까지 가는 전철에 여기까지 오면 확 뛰어 내려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뒤통수를 빵 치는 겁니다. 이놈! 그 나약한 생각 가지고 그런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무책임하게 그따위 정신 가지고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살려고 그랬어? 너 그 정도 각오 안 했느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깜짝 정신 차려보니까 제 손에 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전철은 도착했어요. 입을 쫙 벌려 타라고. 안 탔어요. 무서워서. 입을 닫고 가는데 그 위에다가 전철표를 확 던져버립니다. 전철은 나비처럼 날아갔고 저는 뒤돌아서 어디로 뛰냐면 바로 면접 장소로 다시 뜁니다. 막 뛰어서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요. 이 새끼가 밖에 나가 소주 한 병 처먹고 왔나 보다. 이거 행패 부리러 온 거 아니야? 막 겁을 먹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투 의지가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딱 숙였어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잠시면 됩니다. 앉아라. 우선 앉혀놔야 행패 안 부릴 것 같은가 보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펜 잡고 글씨 쓰나요? 저도 한 손, 여러분도 한 손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일을 머리로 하지 누가 손으로 합니까? 그렇다면 머리로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저보다 IQ가 더 높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입사 지원서에 보면 국가유공자 가점 우대해 준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면접보다 말고 면접 기회 주차도 안 주고 퇴장 통보하는 게 이게 사회 엘리트층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전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몹시 저를 부끄럽게 하는군요 라고 계속 뚜렷이 저를 지켜보고 있던 여성 면접관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애경그룹의 오너 장영신 회장님이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하면 안 되겠다. 동정에도 호소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은 군대 안 갑니까? 혹시 군대가 있나요?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오른손 저처럼 돼서 나왔다면 여러분 자녀인데도 이 자리에 있을 때 면접 중단시켜서 퇴장 통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새끼한테는 그러지 못하지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아주 소중한 자식이지요. 여러분 저는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러 온 건 아닙니다. 다시 들어온 이유는 저같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여 다시 오면 이런 식으로는 대해주지 마십시오. 오늘 술 안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 문 열고 한 두 발짝 나갔을까? 잠깐만요. 이때는 박수 안 쳤대. 근데 잠깐만요. 그래서 딱 섰는데 누가 부르냐면 그 장영신 회장이 부르는 거예요. 다시 와서 앉으세요. 지금까지 쭉 하신 얘기를 영어로 한 번 더 해보세요. 큰일 났어. 나도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영어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순간적 판단을 합니다.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영어를 그렇게 유창한 것도 아니었고 그 순간적 판단의 기준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신 거예요. 성환아, 예, 영어로 말해도 어차피 걔들은 못 알아듣는다. 제가 지금은 못하지만 전 영문과 나왔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영문과 왔고 막 하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앉아 계신 그분은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저는 우체국 집배원회에서 전보를 받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애경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써요. 같은 운명 다른 태도. 만약에 전철을 뛰어들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못 박힌 이 가슴에 또 하나의 대못을 박아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못을 박는 대신 뒤돌아서 면접 장소로 뛰어들어서 합격을 하고 입사에 성공을 합니다.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들이대라.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들이대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들이댑니다. 한동대가 아니야. 들이댑니다. 들이대. 저는 그 뒤로는요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들이댑니다. 마케팅 안 된다고 그래. 모두가 다 들이댑니다. 다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전략을 아주 힘들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아주 어두운 계곡에서 한 것만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걸 들이대는데 심지어는 골프도 들이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어디 성경에만 해당될까요? 우리 일생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저는 수백 번 합니다. 아니야 달라. 저는 어제 일찍 와서 골프했습니다. 4명 중에 누가 제일 잘 쳤게요? 당연히 제가 제일 잘 쳤습니다. 전반 39타를 쳤습니다. 손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질병이지 안 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혁신, 한꺼풀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고 한자를 써서 얘기한다고. 아닙니다.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좀 스펠링이 이상한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어느 날 애경에서 제가 다국적 기업 로슈, 다이알 이런 데로 다닐 때 장영신 회장님이 불러요. 10년 만에 퇴직을 했는데 외국인 회사에 있을 때 불러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동안에 세제시장에 누가 들어왔냐면 제일제당에 들어온 거예요. 텔레비전만 틀면 때가 속비트 이게 광고야. 이쪽 LG는 질사라 요만큼 한 스푼 이걸로 치는 거야. 세제를 먹고 살던 애경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돌파구를 마련할 사람을 찾은 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가서 화장품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애경에서는 화장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니까 파라, 엘리자베스 아덴, 에스티 로더, 크리스찬 디올, 샤넬, 가네보, 시세이도, 아모레, 피오리스, 라미, 주리아, 피오리, 뭐 엄청나게 뭐 많은 화장품 회사인데 누가 애경 거 사냐? 애경은 트리오 광고를 엄청 했거든. 애경 트리오, 애경 유아비누. 그러다 보니까 비누 세제만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노를 거꾸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 뒤집으면은 곤 계속해라가 된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끌레르 잡지사 이름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마리끌레르 파리라고 해서 팝니다. 대박. 파리 화장품인 줄 알고 엄청 팔렸어요. 그리고 성애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싼 맛에 잡아가지고 여든 화장품을 만듭니다. 지금은 10억 하지만 그때는 2,300만 원 주고 전속 모델을 계약했어요. 우리가 성애교를 제초했었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안 한 여드름 화장품을 만들었죠. 왜냐면 여드름 지워야 되거든, 가려야 되거든. 그때만 이게 또 대박. 딴 사람은 화장품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화장을 지우는 걸 광고했습니다. 화장은 할 때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광고했어요. 또 대박. 하는 것마다 다 대박 났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98년도 IMF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저는 가장 바쁜 시기요, 가장 히트 상품을 많이 낸 그런 시기가 됩니다. 어느 날 광고를 보는데 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또 조금 있으니까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그 동업계 광고를 보니까 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로예요. 그래서 빨리 특허청에 하나로 샴푸를 등록을 해요, 브랜드네임을. 그리고 1년 뒤에 나와서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 그랬죠. 이쪽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고 저쪽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고 내 광고 보고 내 거. 6개월 만에 샴푸 시장을 싹쓸이 해버려요. 넘버원이 되죠. 가장 늦게 나와서 선점당한, 프리아키파이 당한 그 시장에서 저는 혜성같이 나타나서 시장을 다 때려눕힙니다. 간단하게 넘버원 브랜드가 저는 1계급 특진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못 단 별을 사회에 나와서 만 35살에 중역이 돼서 별을 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이 하나로 샴푸가 왜 그랬는가를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식을 선점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우리는 선점을 한 거예요. 나중에 경쟁사가 광고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 오, 지금까지 광고했더니만 하나로 도와줬잖아. 광고 바꿔. 그래가지고 샴푸와 린스를 동시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가 생각나요. 딴 회사도 바꿉니다. 샴푸와 린스를 한 번에 이렇게 바꿔버려요. 역시 하나를 도와줍니다. 장기간 길게 우리는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저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 계기를 마련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 애경은 트리오 냄새 나서 치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트리오 냄새 나니까. 그러나 동업계 경쟁사가 또 광고를 합니다.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페리오 토탈 모든 것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 교과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다 좋다고 하면 안 좋다고 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치약 할 생각 없다가 치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죠. 2080 끝. 더 이상도 없습니다. 2080 역발상하라. 거꾸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강의 끝날 무렵 손 들어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요. 2090 치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Why not? 저 뒤에 박종배 박사한테 2090, 2080, 2075 다 등록해놨습니다. 땀이 목 뺏기게요. 치약 컬러가 어떻습니까? 하얀 컬러. 이걸 원하잖아요. 우리 이승곤 원장님 잘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얀 컬러예요. 그래, 하얀 컬러 집어넣어라. 그 하얀 컬러를 집어넣습니다. 또 쓰고 나면 어떤 느낌을 좋아하느냐? 환한 느낌. 그래, 환한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입안이 환할 것 같은 색깔. 네이비블, 오케이, 그 블루 컬러 써라. 그리고 좋다 소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오로지 딱 한마디 2080 끝. 20개 차는 8세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1년 만에 치약상을 다 높입니다. 이것도 1998년도 얘기입니다. 아직도 치약 엄청나게 잘 팔려요. 여러분 집안에도 거의 절반 이상의 치약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제 상무까지 급성장해서 올라갑니다. 어느 날 우리 부장이 올 샴푸는 여름에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사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안 팔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름 사가라고 해야지. 대답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안 팔리는 이유는 여름에 안 쓰는 줄 알으니 여름에 사가라고 해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도 여름 빨래도 올 샴푸 그랬습니다. 야 고현정 채시라 캐스팅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요? 고현정 채시라 상무님 좋아하잖아요. 고현정은 화장을 할 때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모델이었고 채시라는 하나로 샴푸, 이건 모델이었습니다. 아니다. 그럼 누구 캐스팅할까요? 빨래 할 것 같은 여자 캐스팅해라. 이 눈빛을 보면, 이 여성의 눈빛을 보면 성실해 보이고 솔직해 보이고 정직해 보여. 신뢰가 있어. 아니나 달라 잡지 광고 2페이지를 가지고 우리는 여름을 극복합니다. 차별화하라. 마케팅 전략 별거 아닙니다. 이게요 대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해태음료, 뭐야? 저 롯데음료, 동원 아니야, 동원이 아니고 뭐야? 저 웅진 이런 데서 만들었습니다. 웅진이 먼저 만드니까 똑같이 뺏긴 거야. 뚜껑 반짝인 것까지, 매실 소리 썬 것까지, 가운데 매실 그린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대기업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앞에서 가만히 보더니 저기요, 예, 가운데는 틀린데요. 뭐가 틀린가요? 매실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요. 이 매실 하나 더 그릴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이 기가 막힌 크리에이티브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마케팅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익이라고 합니다.
우여말 우자를 쓰면 우기가 되죠. 그러나 우야야 할 때 우이자를 쓰면은 기회를 우야야가 됩니다. 기업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누가 해요? 우리 이 머리는 모자용이 아닙니다. 모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큐가 좋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극히 상식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또 대기업 예를 들어볼까요? 바카스는 바카스인데 바카스인 게 하나도 없어요. 생생톤, 알프스, 화이팅, 타우스, 생기디, 저 끄트머리는 바카스 같은데 가만히 보면 바키스입니다. 누구 도와줍니까? 바카스만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리 제품 내가지고 비타 500을 누가 내서 팔린다고 그러니까 옆에는 비타 200을 더 넣어갖고 비타 700을 만들어냅니다. 100년 전통 동화약품은 야 쫀쫀하게 따블러버려 비타 1000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넣으면 1500을 만들어버렸어요. 지금은 비타 8000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비타 8만이 나온들 그렇게 팔릴까요? 차별화가 안 되는데 말이죠. 난 달라 라고 해야죠. 난 뭐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래서 다르다고. 이게 마케팅 전략의 요체입니다. 차별화만이 살 길이다. 저는 드디어 다시 한번 또 이름이 나기 시작해서 미국 회사, 스위스 회사 이런 데 애경 다 거쳐서 드디어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뽑혀갑니다. 그때 인터뷰 하다 말고 또 쫓겨나지 않게 손없다고 얘기해라 헤드헌터한테 얘기했더니만 헤드헌터가 소문나서 다 알아요. 그때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럽게 저를 인터뷰했던 분이 지금 CGN TV의 이용경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KTF의 사장님 하실 때였어요. 크리스찬이었죠. 다른 건 다 관두고 전략 얘기만 주로 했는데 골프 87차 친다 소리 듣고 이분이 놀래는 거예요. 한 손 가지고요. 예,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나중에 합격 뛰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그 골프 얘기에 놀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나를 보고 나머지는 다 봤네. 그 진념, 그 해내고자 하는 의지, 투지, 그리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다른 데서는 안 그랬겠나. 그래서 자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봤네. 가자마자 시장에서 영화는 1등은 없다. 비웃어요. 어디서 비누 팔다 온 놈이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아니죠. 1등 가겠다고 한 사람만이 1등 갑니다. 별의별 전략을 썼지만 1등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전장을 바꿔 싸워라. 그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해당되는 소리인데 우리는 시리즈로 먼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경쟁사에 파생 공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드디어 시리즈에서 선점을 하죠. 그리고 저는 그 엄초시아에서 공기업에서 전무를 달고 드디어 KTF의 부사장에 오릅니다. 그때 딱 한 명 부사장에 오를 때 옆에 있는 스탠포드 박사도 부사장이 안 됐습니다. 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변변치 않은 제가 됐죠. 잘생겼다고, 잘생긴 건 사실이지만 잘생겼다고 부사장 시켜줬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맞습니다. 이게 어디 성경 귀절일까요? 뭐지 뭐 아덴데. 이건 우리 일상에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말 우리 성경 몇천 년 전에 쓴 이 성경에 이렇게 기가 막힌 귀절이 있을 줄 저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일독도 못하고 있다가 재작년에 드디어 디테일하게 일독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계속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사장 달고 얼마 안 있다가 KTF가
통합이 되면서 저는 잘립니다. 50대 중반에. 그때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때 마케팅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개인 마케팅 전략을. 다른 사람들은 50대 중반에 잘리면 그냥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넥타이 매고 출근하면서 등산 갑니다. 근데 저는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온 천하에 나 잘렸네, 나 잘렸다. 그러니까 뭐 잘린 게 유세하나 뭐 이러는데 소문나니까 그래 우리 컨설팅 좀 해줘, 우리 강의 좀 해줘, 뭐 해줘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대기발령 1년 동안 저는 가장 바쁜 해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의 CEO를 글로벌 기업에서 뽑는다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 갔더니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말도 안 보고 통하지도 않고 전략 이런 것도 없고 영어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어두웠습니다. 캄캄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4대째 모태신앙인데 새벽 예배 간다고 그 시커먼 나라에서 막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졸려 죽겠는데 이 사람 부시럭대는 소리에 또 깼어요. 근데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 사람 보호해야 되겠다 따라간 게 인생 최초로 새벽 예배를 가봅니다. 최초로 새벽 예배 간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요, 저는 교회에서 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맛이 갔다 그랬거든요. 제가 울고 있는 겁니다.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딴에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드디어 참 신앙으로 거기서 거듭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초교회로 와서 저는 정말 더 60배, 100배 은혜로운 목사님 만나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이승률 회장님 만나서 한성 CBMC에 들어왔고, 한성 CBMC에서는 3천 모아놓고 강의하려면 네가 떨 수 있으니까 여기서 리허설 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리허설하고 여기 왔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저는 모든 결핍을 제휴로 해결합니다. 제휴로.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골프 대회일 때 BMW에서 뭐 벤츠에서 차 한 대씩 호련하면 준다고 이렇게 대회 걸어놓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은혜 씨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신생 회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진 한 방만 이걸로 찍어주세요. 우리 제품 들고. 웃으라고 그랬는데 안 웃었어요. 그 제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웃는 화면을 옆에 놓고 천하의 미녀 박은혜 씨가 우리 화장품 쓴다.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똑같은 화장품이다. 써봐라. 이쪽도 써봐라. 이미 가방에 쌌어. 너 갖고 가려고 그래. 안 된다. 써라. 안 쓰던 손에 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몰아가는 겁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좋은 걸로 치고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는 정말 모델료 하나도 내지 않고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책 쓴 거 원어로 주고 강연백지 나간 거 자막 올려서 올려보내고 이러면서 저는 3년 만에 완벽한 제로 없는 시장에서 500억 이상의 매출, 이익도 아주 많이 나는 회사로 거듭납니다. 3년 만에요. 말 한마디 통하는 회사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마구 강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컨설팅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내가 봐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면 내가 해주겠다. 근데 어느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서 왔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 소개해놓은 거예요. 대구에서 와가지고 만약 우리의 몸을 1도를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했냐. 옷인데 못 믿을 줄 알았습니다. 3개월만 쓰시고 만약에 좋아지시면 이거를 컨설팅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일단 막 내의 팬티 이런 거 다 가지고
입어봤어요. 근데 정말 온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템프업이라는 회사인데 당신은 연구만 해라. 네가 팔 생각하면 연구조차도 안 된다. 그리고 저는 판매 회사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바로 발주가 5억이 나왔어요. 5억이 나오니까 이 회사는 3억이면 BEP입니다. 2억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연구만 하는 몇 명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팔립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런 것까지 거의 다 났습니다. 기적의 제품이에요. 기적의 제품은 뭐합니까? 마케팅을 못하면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회사하고 링크를 시켜야 돼요. 이 CBMC 얼마나 위대한 조직이에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와가지고 모든 게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회장님 스피치, 조세프 스피치, CBMC 10배 성장하라. 어떻게 조세프가 10배 성장할 걸 다짐할까요? 우리는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휴로. 왜냐? 우리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기술 개발하고, 혼자 공장 짓고, 혼자 마케팅하고, 혼자 판매, 혼자 유통하고, 혼자 인사관리 하려면 언제 합니까? 다 남 시키고 내가 하는 건 딱 하나, 마케팅만 하면 됩니다. 끝. 나이키처럼 말이죠. 디자인과 마케팅 끝입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끊임없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내죠. IQ 저 여러 번 재봤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약간 적거나 보통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한 IQ입니다. 근데 뭐 가지고 저는 수없이 많은 히트 작품을 냈을까요? 그것은 열정입니다. 우리 이승열 회장님처럼 열정만 있으면 이 CBMC가 제가 볼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클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빅데이터가 판치는 세상일지라도 오케이, 우리한테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뭐가 있어요? 항시 긍정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말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꿈을 그렇게 크고, 또 생각을 그렇게 하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김미연 선수가 찾아왔어요. 김미연 선수가 찾아왔는데 미셸이처럼 예쁘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키도 그냥 미셸이처럼 크지도 않았어요. 이 허벅지도 저 박세리처럼 굵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돈 안 대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이 사람은 해낼 것 같았습니다. 키도 적고 얼굴도 그렇게 썩 미녀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한테 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강인한 투지, 의지, 이거였습니다. 미셸이는 드디어 LPGA 우승합니다. 아니, 김미연 선수는 153키에 LPGA 우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 리오 올림픽 때 이 사람은 KBS 해설위원으로 등극합니다.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대가리 더 박아 기분 나쁘게 아이언채 거꾸로 들고, 하지만 예 스승님하고 따릅니다. 골프의 황제가 됐죠.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락으로 빠지지요. 그걸 리커버리 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11년이 걸려도 아직 리커버가 안 됩니다. 마케팅은 이제는 생존입니다. 마케팅은 철저하게 그냥 재무관리, 인사관리 한 파트에 그걸로 봐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마켓플레이스에 있습니다. 그렇게 마케팅의 생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그리고 이 생존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내려놓고 강의하고 이 마케팅 최고 경자 과정을 하면서 요즘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하고 혹시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남정훈 청년 여기 와 있나요? 예, 이 사람한테 박수 한번 우레와 같이 부탁합니다. 유리창이 손을 내리쳐서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손이 끊어지지는 않고 이어져서 계속 수십 번의 재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장 많이 힐링받고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기를 나는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다 소리는 합니다. 누가 그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건 답은 아닙니다. 답은 힘들지만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기왕 경주 온 김에 경주 힘들다 그러는데 돈 좀 쓰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